안녕하십니까. 신현철의 나도 한마디,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족 교환 신장 기증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더 짓고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 교환 신장 기증제가 여러 가지 염통이나 콩팥이나 이 안구라든지 다 되는데, 간만큼은 그게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에 대한 암 사망자가 대기자가 많고, 또 이 대기를 기다리다가 하루에 3명씩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당이나 야당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 하는 걸 좀 인식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대형 병원에는 간암 환자들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항암 치료는 그들로 하여금 1년에 몇 천만 원씩의 이 치료비가 들고 있고, 또 의료보험 지원금만 하더라도 수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치료가 되는 간 이식을 아주 통제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면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타인으로부터는 절대 못 하도록 그리 엄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식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치료만 계속 하다가 본인도 많은 비용이 들고 국가도 많은 비용이 들고 이래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지금 장기 기증 대기자가 1185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기자는 5789명에 달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3명씩이 그냥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헌혈제도도 이와 같이 만약에 남에게 주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은 수혈 받지 못하면 죽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헌혈제도는 아무에게나 받게 하면서 이 간 이식이 돼야만큼은 왜 이렇게 통제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전국은 온통 그 사과하는 전국입니다. 지난번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유족들에게 물대표를 쏘아가지고 죽게 한 데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사과하였고, 또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이철성 경찰청장하고는 상관없는 박종철 군의 사망까지도 사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 때 임용된 경찰청장이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 그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즉각 사과를 하면서 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박종철 군에 대한 사망까지도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2만 전 경찰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아주 간사한 상급자의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은 일본이 또다시 전과 같은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을 경우에 또 거기에 빌붙어서 더 연명하기 위해서 또 사과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경찰 총수로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은 인혁당 사건 등 그분들에 대해서 또 사과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정당한 처분을 받아가지고 간첩 혐의로 인해서 그
재판을 받고 다 결정 난 사항인데 지금 자기가 뭘 안다고 지금 또 사과를 한단 말입니까? 이 다 누구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문 대통령은 가습기 피해자 가족에게도 또 사과하였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에 그 개인 사정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 당대표라고 하는 그 공격한 것을 또 사과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 정작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지난번 5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2주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많은 일을 했다면서 휴가를 가겠다고 부산으로 2박 3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 이북의 김정은이는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아냥하듯이 5분 간격으로 국민에게 브리핑 하듯이 청와대 동정을 국민에게 알린다 그랬습니다. 5분 간격으로 알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2박 3일 휴가 간 분은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그 바쁜 와중에 2주일 있다가 휴가 갈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위를 팽개치고 부산 가서 2박 3일 동안 서울로 올라오지도 않고 5분간 브리핑하던 그 행태는 어디로 간 것이 간 곳도 없고 3일 뒤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또 그저께 10,000km가 넘는 ICBM을 쏜 김정은이의 대륙간 탄도탄 발사한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의 안위는 제껴두고 자기가 휴가를 안 가면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휴가 간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상들이 국민의 걱정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야 된다 할 정도로 그게 휴가가 그리 중요한지는 모르지만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는 휴가 간 데에 대해서 별로 비난이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 이러한 상들 휴가 갔다고도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발사된 상을 알고도 5박 6일간을 휴가를 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휴가 간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과 정국에 있어서 유독 몇 명만 내려가고 피해 가족 몇 분만 내려가고 이렇게 사과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3월 25일 서해 수호의 날이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되었습니다. 이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으로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아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전사했습니다. 또 2010년도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민간인과 군이 연평도에서 또 몇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을 종합하여서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해서 대전 현충원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이 행사를 처음 치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야당 대표 김종인 씨하고 안철수 대표는 참석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24일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 혼자만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나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발생한 경미한 사건에는 사과를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정한 호국 용사들에 대한 참배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그 얄팍한 심정을 자극시켜가지고 아주 착한 지도자인 양 이 사과하는 이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25일 날 6.25 67주년 행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우리 국군 용사들과 또 우리 어린 학생들, 학도 영군, 그리고 외국에서 파병된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숨정은 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정은이를 찬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정은이가 7월 27일 날 정전협정 기념일에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열사들의 묘소를 그날 비가 왔는데도 참배해서 이북 그 인민군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군은 사기에 죽고 사기에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사과다 하는 걸 보면은 또 지금 엊그저께 그 검찰총장은 뭐 여러 가지 이 기소하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갖다가 개선하겠다고 또 심의위원회 한다는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주 4회 받는 이 인권에 대해서는 왜 지금 현재 적용하지 않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과할 게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국가안보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기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전 이 기술력으로 미국, 프랑스를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데 잘 되어가고 있는 원전 5, 6호기를 공사를 중단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조 원의 돈이 날아가고 5만 명의 인력이 실업자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고용 창출을 한다면서 추경까지 하면서 해놔놓고 왜 이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중단하려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 공사를 중단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꼴이 됩니다. 북에서 공작원들이 수만 명이 내려와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이 손도 하면 되지 않고 대통령의 입에서 원전 5호기, 6호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계속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거라고 나옵니다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 결정된 것을 자기의 무죄 탓으로 돌리고 공론화위원회에 돌리는 이러한 사항들을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제외시켜가지고 원전 그 비전문가한테 맡긴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맡겨서 탈원전을 결정하듯이 대통령 탄핵만큼은 국민 100명 내지 200명으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인원을 정해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서 기명식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탄핵을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법령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 탄핵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